시베리아의 울창한 타이가 숲, 바이칼 호숫가의 한적한 마을, 어귀에 오래된 산림 감시 초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드미트리, 세르게이 3명의 형사가 수사 출장 중 잠시 쉬어가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40대 초반의 노련한 형사로 숱한 사건을 겪으며 다져진 강인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는 알렉산드르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다혈질의 성급한 성격으로 뺨에 난 긴 흉터가 그의 거친 면모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세르게이는 그들보다 10살가량 어린 30대 초반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다소 소심해 보이는 형사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지푸른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에서 구슬픈 가락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듯 애절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드미트리와 세르게이는 낯선 음악 소리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드미트리는 이런 오지에서 웬 음악 소리지? 아무래도 불길한데 라며 연신 투덜댔습니다. 세르게이 역시 그러게요.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악기 소리 같기도 하고 으스스하네요. 라며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어딜 가는 거야? 위험해. 드미트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알렉산드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을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선 알렉산드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기묘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단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집시 혹은 유랑민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춤사위는 격렬하면서도 어딘가 애잔한 느낌을 자아냈고 노랫가락은 구슬프면서도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알렉산드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얗게 센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고 머리에는 화려한 색깔의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트베이였습니다. 누구신데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마트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하면서도 묘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사 알렉산드르입니다. 사건 조사 때문에 이곳에 왔다가 음악 소리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형사님이시군요. 저희는 로마니, 떠돌이 집시들입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트베이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그들의 춤과 노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어딘가 간절함과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알렉산드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트베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우리 중 한 아이가 다쳐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그들의 춤과 노래가 단순한 유의가 아닌 간절한 기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알렉산드르가 말했습니다. 마트베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알렉산드르를 자신의 천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천막 안에는 5살 남짓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낡고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크고 맑은 눈망울이 유난히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다리는 나뭇가지와 천으로 엉성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바로 아냐였습니다. 아냐, 형사님이 오셨다. 인사드리렴. 마트베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 이불 속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조심스럽게 아냐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아냐. 나는 알렉산드르라고 해. 어디가 아픈 거? 아냐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알렉산드르의 다정한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넘어져서 다리가 아파요. 아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아냐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해 보여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말했. 그는 마트베이에게 아냐를 자신이 머무는 산림 감시 초소로 데려가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트베이는 알렉산드르의 제안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산림 감시 초소로 돌아온 알렉산드르는 아냐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다행히 초소에는 기본적인 구급 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와 세르게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알렉산드르의 행동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냐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냐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와 마트베이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냐는 특히 동물들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새들과 이야기하고 다람쥐와 장난을 치는 아냐의 모습은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드르는 아냐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은방울이 달려 있었는데 그 방울에는 아주 작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I.M. 알렉산드르는 그 이니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냐,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니? 알렉산드르가 물었습니다. 아냐는 목걸이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 알렉산드르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이 목걸이를 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아냐의 대답은 알렉산드르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아냐의 엄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며칠 동안 마을 주변을 수소문하며 아냐의 엄마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이리나라는 여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리나는 5년 전 출산 도중 딸을 잃은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이리나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리나, 혹시 5년 전에 따님을 잃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리나는 알렉산드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딸 안나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리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품속에서 아냐의 목걸이를 꺼내 이리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리나는 목걸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 딸 안나의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한 목걸이입니다. 이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이리나가 아냐의 친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리나에게 아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리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리나에게 아냐를 만나볼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리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알렉산드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이리나는 알렉산드르와 함께 산림감시 초소를 찾았습니다. 아냐는 처음 보는 이리나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리나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나는 아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아가야. 나는 이리나라고. 아냐는 이리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이리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냐를 품에 꼭 껴안고 그래, 내가 내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라며 오열했습니다. 이 극적인 모녀 상봉을 지켜보던 알렉산드르는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5년 전 이리나의 출산을 담당했던 늙은 의사 니콜라이를 찾아갔습니다. 니콜라이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알렉산드르의 끈질긴 추궁과 마트베이와의 연관성에 대한 단서들 앞에서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5년 전 니콜라이는 마트베이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이리나의 갓 태어난 딸 아냐를 죽은 아이로 위장하고 마트베이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마트베이는 아냐를 자신의 무리에게 데려가 친딸처럼 정성껏 키웠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리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라도 딸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니콜라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아냐는 친어머니 이리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트베이와 그의 무리는 다시 길을 떠났지만 아냐와 이리나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숲속을 찾아가 마트베이와 그의 무리에게 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이 사건을 통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일들 속에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아냐와 이리나 그리고 마트베이와 그의 무리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아냐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이리나와 미하일은 아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고 아냐는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냐는 여전히 숲속에서의 기억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로마니 무리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아냐는 우연한 기회에 도시에서 로마니 무리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냐는 마트베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트베이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냐를 기억하고 있었어. 아냐, 정말 너로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마트베이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 역시 마트베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트베이 할아버지, 저예요. 아냐.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냐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트베이와 그의 무리를 그리워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마트베이는 아냐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 아냐, 네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우리는 항상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단다. 마트베이가 말했습니다. 아냐는 마트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로마니 가족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두 가족이 있는 셈이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로마니 아냐는 그날 이후 틈틈이 마트베이와 그의 무리를 찾아가곤 했어.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로마니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르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아냐와 이리나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는 가끔씩 그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아냐가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르는 아냐에게 오래전 자신이 겪었던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젊은 시절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늑대무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경험담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아냐는 알렉산드르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도 숲속에서 자라면서 동물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눌 수 있었어. 어쩌면 그 늑대들도 할아버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알렉산드르는 아냐의 말에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 세월이 흘러 알렉산드르도 이리나도 마트베이도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냐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냐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냐의 이야기는 마치 바이칼 호숫가의 신비로운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냐는 창가에 앉아 바이칼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호수 위로 쏟아지는 별빛은 마치 오래전 그날 자신을 이끌어주었던 로마니 무리의 모닥불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바이칼 호수의 신비로운 기운과 어우러져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삶이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자신은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냐는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마치 바이칼 호수처럼 깊고 푸르게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가 만들어갈 이야기 역시 무궁무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갈 아름다운 전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고 아냐는 어느덧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자신이 겪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저도 엄마처럼 동물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을. 마음을 열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너도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단. 아냐는 아이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처럼 동물들과 교감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냐와 아이는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냐와 아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덫에 걸린 어린 늑대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늑대가 덫에 걸렸어요. 어떡해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는 침착하게 덫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덫은 생각보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늑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놀랍게도 아이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늑대는 울음을 멈추고 아이를 얌전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마치 아이에게 의지하듯 아이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냐는 그 틈을 타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늑대는 아이에게 고맙다는 듯 아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늑대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아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네가 늑대를 구해준 거야. 정말 잘해. 그날 이후 아이는 동물들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숲속의 요정처럼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숲속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아냐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뒤를 이어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아이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아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냐는 손주들과 함께 바이칼 호숫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호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냐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 시베리아의 숲속에서 시작된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우리도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며 살 거예요. 아냐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준다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아냐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냐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였고 사랑의 메시지였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바이칼 호수의 깊고 푸른 물처럼 영원히 아냐는 자신의 삶이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여정이었음을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자신은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냐는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마치 바이칼 호수처럼 깊고 푸르게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가 만들어갈 이야기 역시 무궁무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갈 아름다운 전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고 아냐는 어느덧 하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자신이 겪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저도 엄마처럼 동물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너도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단다. 아냐는 아이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처럼 동물들과 교감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냐와 아이는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냐와 아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덫에 걸린 어린 늑대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늑대가 덫에 걸렸어요. 어떡해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는 침착하게 덫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덫은 생각보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늑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놀랍게도 아이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늑대는 울음을 멈추고 아이를 얌전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마치 아이에게 의지하듯 아이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냐는 그 틈을 타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늑대는 아이에게 고맙다는 듯 아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늑대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아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네가 늑대를 구해준 거야. 정말 잘했어. 그날 이후 아이는 동물들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숲속의 요정처럼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숲속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아냐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뒤를 이어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아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냐는 손주들과 함께 바이칼 호숫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호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냐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 시베리아의 숲속에서 시작된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우리도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며 살 거예요. 아냐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준다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아냐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냐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였고 사랑의 메시지였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바이칼 호수의 깊고 푸른 물처럼 영원히 아냐는 자신의 삶이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자신은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냐는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마치 바이칼 호수처럼 깊고 푸르게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가 만들어갈 이야기 역시 무궁무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갈 아름다운 전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고 아냐는 어느덧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자신이 겪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저도 엄마처럼 동물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너도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단다. 아냐는 아이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처럼 동물들과 교감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냐와 아이는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냐와 아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덫에 걸린 어린 늑대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늑대가 덫에 걸렸어요. 어떡해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는 침착하게 덫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덫은 생각보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늑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놀랍게도 아이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늑대는 울음을 멈추고 아이를 얌전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마치 아이에게 의지하듯 아이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냐는 그 틈을 타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늑대는 아이에게 고맙다는 듯 아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늑대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아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네가 늑대를 구해준 거야. 정말 잘했어. 그날 이후 아이는 동물들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숲속의 요정처럼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숲속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아냐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뒤를 이어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아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냐는 손주들과 함께 바이칼 호숫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호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냐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 시베리아의 숲속에서 시작된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우리도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며 살 거예요. 아냐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준다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아냐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냐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였고 사랑의 메시지였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바이칼 호수의 깊고 푸른 물처럼 영원히